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밸류를 창출하는가, 어떻게 프라이싱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는 이석현의 경영스쿨 이석현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과 KP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밸류를 창출하는가, 그리고 그 창출된 밸류에 대해서 어떻게 프라이싱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몇 가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DJI라고 하는 중국의 제조업체는 바로 유명한 드론을 만드는 회사죠. 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파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바로 이 하드웨어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모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나 네이버는 정보가 모이는 플랫폼 역할도 하지만은 이들의 주 수입원은 애드버타이징,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모델은 프리미엄이 아니고 영어로 free와 프리미엄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앞에 있는 free는 특정 서비스를 사용할 때 초기에는 무료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그 니즈가 높으면은 과금 체제로 넘어가도록 만든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랍박스의 경우 최초에 사용할 때는 일정 정도의 스토리지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다가 점점 그 스토리지의 사용성이 넓어지게 되면 다음 고급 모델로 당겨지고 올라가게 되는, 오늘날 많은 온라인 업체들이 이 프리미엄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식당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는 조금 더 많은 음식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식당 주인의 니즈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실질적으로 이 두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플랫폼으로서 직접 고객이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식당과 메뉴 가격을 서치를 한 뒤에 거기에 가장 자기가 적합한 것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직접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바로 그 유명한 배달의 민족이 이 마켓플레이스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구독 모델입니다. 요즘은 실제적으로 이 구독이라는 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다 할 때 그 구독과 개념이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1년치를 결제할 수도 있고 한 달치도 결제할 수 있지만은 주기적으로 신문을 구독하듯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구독 모델의 특징은 처음에는 대규모의 매출이 올라가지 않지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영어로 recurring revenue라고 하는데 투자자들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구독했다 끝나버리면은 그 매출의 연속성이 잘리는 데 비해서 구독을 하게 되면 금액을 잘게 썰어서 마치 할부로 서비스를 받게 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그 회사 투자를 할 때 얼마나 이런 리커링 레버뉴가 영속적으로 일어나를 따지기 때문에 이 구독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로서 굉장히 특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면도날 모델입니다.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질렛이라는 유명한 면도기 만드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면도기보다는 면도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도기를 팔 때는 싸게 또는 싸게 면도날을 끼워서 팔지만은 나중에 오랫동안 쓰면은 면도기는 그대로 있지만은 면도날을 비싸게 팔므로써 실질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바로 그 모델이 면도날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웅진의 코웨이 같은 경우도 정수기는 우리가 정수기를 처음 살 때는 크게 정수기 자체가 얼마 안 되지만 매달 와서 방문하시는 분이 필터기를 교체함으로써 그 필터기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매출이 상당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면도날 모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마켓플레이스 모델이나 프리미엄 모델, 특히 마켓플레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랫폼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중국의 그 대표적인 DJI 드론을 만드는 그 모델은 프로덕트 모델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급자가 부품사들이 DJI에다가 부품을 제공하게 되고, 그럼 DJI에서는 이 제품을 조립, 가공을 해서 DJI의 드론을 만들어야 되려면 구매자들은 그 드론을 DJI사로부터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프로덕트 모델의 특징은 프로덕트를 만든 제조사가 중간에 있지만은 공급자와 구매자가 직접 연결돼서 서로가 서비스나 제품을 주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플랫폼 모델에서는 조금 그 역할과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셀러가 플랫폼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어떤 조건으로 얼마의 가격으로 팝니다라고 올려놓으면은 바이어는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본인의 니즈가 맞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뒤에 어떤 제품이 어떤 조건으로 어떤 가격으로 또 배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은 바이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플랫폼에서 셀러로 넘어가게 되고 셀러가 고객이 주문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이어한테 배송을 하게 되고 바이어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가격을 결제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플랫폼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프로덕트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 셀러와 바이어가 결국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해서 수많은 수작업의 필요성을 줄이고 운영 비용을 최소화해서